오늘 영상 한 편으로 코인 선물 단타의 핵심 5가지를 머리에 완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 아니라 선물 거래를 할 때도 그대로 뼈대가 됩니다. 처음 보는 화면도 겁먹지 않게 손이 따라가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이 영상은 어려운 이론보다 바로 따라해서 이해되는 흐름에 집중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를 익히시면 적어도 뭐부터 하지?가 사라집니다. 5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거래소 선택부터 롱쇼트 타이밍까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초보자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버튼 어디 눌러야 하는지부터 흐름을 통째로 복사하듯 따라오실 수 있게 맞을 수 있게.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중학생 단타입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그 방식의 핵심만 뽑아 여러분 언어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은 내가 벌지만 수수료는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그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특히 단타는 반복이라서 작은 차이가 쌓여 큰 차이로 터지는 구조입니다. 수수료 할인은 화려하지 않지만 계좌에서 가장 확실하게 남는 숨은 수익입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정 대신 AI로 정리된 기준을 세워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부터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 받고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내 돈을 넣기 전 공짜 연습비로 시장을 망을 만져보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깔끔히 그어뒀습니다. 고정 댓글을 안 보면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이벤트라는 무료 카드를 놓치게 됩니다. 영상 보실 때 고정 댓글을 지도처럼 켜두면 길을 헤매지 않고 바로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은 정보 창고입니다. 수수료와 100달러 링크를 꼭 챙겨가세요. 처음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달러 내 돈 입금 없이도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재료입니다. 입금하기 전에 공짜 자금으로 연습하면 실전에서 당황하는 횟수가 확 줄어듭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 거래가 성공하면 몇백만 원 수준까지도 만들어 볼 여지는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은 겁내지 말고 작은 돈으로 큰 흐름을 배우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을 복잡한 말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같은 10년인데 자산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오늘 비교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대략 233.5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 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5,460만 원 정도 가치로 계산됩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 1,000만 원어치를 잡았다면 2026년엔 약 2,400만 원쯤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도 금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코인은 수익률의 스케일이 다른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숫자가 말하는 속도가 다르죠. 이 정도면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 나는 거는 구조가 아니가. 코인은 양방향이라서 상승장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롱숏을 이해하면 시장이 뒤집혀도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투자처로 꽤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엔 없고 해외에는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가진 돈보다 크게 베팅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소액에게는 선택지가 됩니다.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느낌이 납니다. 소액일수록 레버리지는 지렛대입니다. 같은 힘으로 더 큰 문을 밀 수 있게 해줍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은 레버리지 없이도 가능하지만 소액은 레버리지 없인 큰 수익이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결국 거래소 선택은 장비 고르기입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아무리 잘 달려도 힘듭니다. 거래소가 바뀌면 화면 언어, 수수료, 입금 동선까지 전부 달라져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아뒀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합니다. 해외에선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 시 100달러 주는 이벤트 정보도 고정댓글에 적어댓글에.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계산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 번 눌렀을 뿐인데 월세가 나갑니다. 수수료는 매번 빠지는 통행료입니다. 한 번은 작아도 반복되면 계좌를 잠식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러면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실력전의 구조가 막힙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는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기본 체력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는 실력 이전에 생존 확률을 올려주는 장치입니다. 이제 A 거래소와 대형급 거래소들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입니다. 돈이 덜 새야 숨이 쉽습니다. 둘째,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입니다. 손이 복잡하면 실수도 늘어납니다. 셋째,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입니다. 막힐 때 바로 해결되면 멘탈이 지켜집니다. 넷째, 레버리지, 즉 가진 돈보다 몇 배까지 베팅 가능한지입니다. 다섯째, 한국 돈인 원화로 거래소에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위기 때 빛납니다. 막혔을 때 바로 풀리면 손이 덜 떨립니다. 원화 입출금은 속도입니다. 돈이 빙빙 돌아가면 타이밍이 먼저 도망갑니다. 이 5기준으로 A 거래소와 여러 대형 거래소를 나란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1%입니다. 숫자부터 확 꺾여 들어갑니다. 바이비트는 0.015%입니다. 비율이 작아 보여도 거래가 많아지면 무게가 커집니다. 비트겟은 0.06%이고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각자 색이 다르니 수치로 보셔야 합니다. 0.01%와 0.5%면 한 번 보면 작아도 하루 10번이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한국어 상담이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입니다. 숫자만 봐도 확장력이 큽니다.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합니다. 길이 짧으면 속도가 납니다. 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영상 끝나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승패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부터 짧게 잡고 들어갈 신호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차트를 점쟁이처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등층처럼 읽는 연습을 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매수하는 것, 즉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과 숏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신호가 겹치면 롱, 하락 신호가 겹치면 숏, 신호가 모일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하는 것,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여러 번 올라탄다면 롱 포지션이 살아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을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골든크로스는 두 선이 위로 교차하며 힘이 붙는 장면이라 시장이 들뜨기 쉽습니다. 골든크로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롱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할 때도 볼만합니다.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함께면 신뢰가 붙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박수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박수까지 커지면 분위기가 진짜입니다.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뜻하니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는 상승 요인입니다. 이런 긍정 재료가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숏이 편한 흐름이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데드크로스는 아래로 교차하며 기운이 빠지는 장면이라 하락 쪽 경계가 커집니다. 또 거래량이 감소할 때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데 거래량이 줄면 힘이 빠집니다.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라서 곧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숏 진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강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 신호 몇 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지표는 예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그 도구입니다. 유명한 도구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름만 알아도 눈이 열립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SI는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과열이면 식혀야 하고 관행이면 데울 때가 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게 봐가게. 이 도구들은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판단이 빨라졌다면 충분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는 길을 정리해뒀으니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리해주셔서